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2일 오후 6시입니다. 한국은 참 다이나믹한 나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일본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딱 그대로입니다. 오늘 또 굵직굵직한 뉴스가 시간대별로 터져 나옵니다. 방금 1시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 신문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은 이걸로 끝이냐가 아니고 한 번 더 한답니다. 24일 한 번 더 열린다고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 부장판사 홍순욱 판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22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첫 번째 신문기일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더 물어볼 사안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가처분 재판에서 이틀이 걸리는 것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보통 오늘 밤중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틀 한다는 것은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뭔가 판사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징계 사유가 명확하면은 판사는 뭐 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이성웅 변호사, 두 사람은 윤 총장 편, 그리고 추 장관 편에서는 이옥형 변호사가 출석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 16분까지 2시간 남짓 진행이 되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정직 2개월 처분이 국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준다는 점에서 일단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긴급하다는 겁니다. 2개월 동안 정직되는 사이에 국가적 개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예컨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이 정부 당국이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해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엉터리로 했다. 그래하여 굉장한 국가적 손실을 끼쳤다. 그게 관계되는 공무원 지금 2사람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정직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등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 징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첫째 감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무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시키고, 이게 또 법원에 가서 윤석열 총장이 주장한 바대로 그 직무 정지가 효력이 정지되고, 그 다음 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가 파행 끝에 결국 한밤중에 새벽에 정직 2개월 결의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징계 사유가 정직 사유가 되겠죠. 이제는 정직 사유가 사실적 정당성이 없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법리에 어긋나고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이 사건의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나 진행 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징계위원회의 심의 진행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고 중대한 명백한 하자가 있다. 징계위가 발표한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조치다 라고
주장을 했고,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즉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뒤엎어지는 결과가 나오면은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공공복리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일종의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해친다, 이런 거죠. 대통령의 권위가 아주 땅에 떨어진다, 이런 점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논리가 궁색합니다. 이게 징계 사유가 된다, 법리는 이렇다,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형식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이 다소 무리를 했더라도 국가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재판부는 그래 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오늘 종결하지 않고 하루 건너뛰어 가지고 24일 오후 3시에 신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양쪽에서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신문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입장은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법원이 상당히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것이고 이틀 동안 한다는 것은 고민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례가 없는 장관급인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걸고 이렇게 소송을 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용감하고 배짱이 있다는 그런 면에서 볼 점도 있지만은 윤 총장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징계의 논리와 사실이 엉망진창이다, 이거는 참을 수 없다라는 분노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진전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용기와 배짱이 뭐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용기와 배짱이라는 것은 어떤 의분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분심의 핵심은 이건 사실이 아니다는 거죠. 이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면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신성하다, 그러나 의견은 자유롭다, 이거죠. 신성한 것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신성한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 하는 것은 자유로운 논평의 영역인데, 윤석열 총장이 보기에는 이렇게 엉터리로 사실을 재구성해가지고 나를 자른다면은, 나같이 힘 있는 사람도 이렇게 당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권력 앞에서 온전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여기서 선을 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적 야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렬하게 대결해서 정직을 당하든지 잘리든지 한 다음에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도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 윤석열의 대결의 핵심은 누가 진실 편에 섰느냐, 누가 거짓 편에 섰느냐, 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편에 서 있느냐, 누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구도죠.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한 편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윤석열 편도 아니다, 뭐 문재인 편도 아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통 중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저 설명을 들어보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